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조동혁입니다. 제가 어제 새로 오신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4년 전에 뇌졸중이 오셔서 안면마비가 있고 언어장애가 아직도 조금 남아있으신 분이 다시 뇌졸중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스타틴 계열의 약을 정확한 용량을 드시지 않고 있고 아스피린이나 다른 항응고제를 드시고 있지 않아서 화가 나서 거기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환자의 관리를 제대로 안 해준 의사에게 너무 화가 나서 그 환자분과 굉장히 길게 진료를 하고 그것에 대한 영상을 어젯밤에 만들었습니다. 오늘 출근을 하면서는 너무 열받지 말고 환자 보자, 좀 내려놓고 환자 보자, 이렇게 다짐을 다시 또 한 번 하고 영상 편집하시는 분께 너무 화가 난 부분은 좀 빼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고서 환자를 보기 시작했는데 1시간이 지나지도 않아서 처음 오신 환자분이 어제 일과 완전히 정반대의 일로 오신 분이 있어서 거기에 또 화가 나서 그 환자분과도 1시간 동안 진료를 하게 돼서 또 환자가 밀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환자분이 어떤 스토리냐면 65세 이제 메디케어를 받고 저에게 처음으로 오신 분인데요. 진료실에 딱 들어와서 약을 보니까 아톨바스타틴 10mg 그리고 클로피도그렐 75mg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셨는데 이 약의 콤비네이션이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콤비네이션이라서 제가 그분한테 혹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이 있었습니까? 라니까 저는 아주 건강해요. 그냥 약 2개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을 왜 먹는데요? 하니 나이가 들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이 생기니까 건강을 위해서 2개 먹으라고 예전에 보시던 분께서 처방을 해서 먹고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분은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아무런 질병도 없는데 콜레스테롤이 살짝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뇌졸중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먹으라고 아톨바스타틴 10mg과 클로피도그렐 항혈소판 응고제를 처방을 받아서 몇 년 동안 먹고 계셨는데 이게 잘못된 건데 제가 한인타운에서도 꽤 자주 보게 되는 시츄에이션입니다. 자, 여기서 일반인 분들께서 혼동을 하실 수 있는 단어가 있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의학적으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1차 예방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질병이 없는 사람이 어떤 질병이 생길까봐 미리 건강한 사람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1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2차 예방은 뭐냐면 벌써 그 질병이 일어난 사람이 다시 그 질병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2차 예방입니다. 자, 그리고 3차 예방은 벌써 그 질병이 있고 그 질병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 질병에 대해서 문제들이 합병증이 생기면서 그 문제가 환자를 전반적으로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런 후유증 관리나 후유증이 생기지 않게 예방이나 재활을 하는 것을 3차 예방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심혈관 질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1차 예방은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이 안 생기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생활도 하는 것, 뭐 그런 예방적인 것을 1차 예방이라고 하고요. 2차 예방이라는 것은 벌써 심근경색증이 와서 쓰러졌어, 아니면 뇌졸중이 와서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스텐트를 박았거나 뇌졸중이 진단이 받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시작했거나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 두 번째 심근경색증이 오지 않게 운동을 하고 식생활을 바꾸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료, 두 번째 심근경색증이 오지 않기 위해서 스타틴 계열의 약을 먹고 피를 묽게 하는 클로피도그렐, 플라비엑스, 아니면 엘리퀴스 이런 약들을 먹는 것을 2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3차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심근경색증이 심하게 와서 쓰러진 후에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니까 그냥 매일 침대에서만 누워서 산다면
그런 분들을 계속 운동을 시켜서 쇼핑도 가실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움직여서 더 큰 문제, 합병증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서 다른 문제,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오지 않게 치료하거나 이런 것들을 3차 예방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인 분들은 이런 각각의 예방을 잘 모르다 보니 의사들이 예방을 위해서 어떤 걸 준다고 하면 1차 예방인지 2차 예방인지 3차 예방인지를 혼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유튜브에서 콜레스테롤 약이나 무슨 약이 어떤 예방에 좋다고 하면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자, 의사들은 오해를 하지 말아야죠. 오늘 오신 그분께서는 당뇨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없고 뇌졸중도 없었고 심근경색도 없었고 건강한 65세이신데 예방을 위해서 클로피도그레를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1차 예방을 위해서 클로피도그레를 처방을 했다는 건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콜레스테롤이 살짝 높아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다면 2차적으로 치료가 된 거지만 뇌졸중이 있었거나 심근경색증이 있었다면 그 치료는 아톨바스타틴을 처방했다면 최소한 20mg에서 40mg을 처방을 하는 게 정석인데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을 20mg나 40mg을 썼을 때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10mg을 쓰고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런 문제가 없으신 분한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이 벌써 있었는데 10mg을 처방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 이 환자분처럼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클로피도그레를 처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인타운에서 의사를 하면서 한국 분들을 보면 다른 데서 있다가 오신 분들 중에서 이런 약을 1차 예방으로 아직도 드시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 약인 클로피도그렐, 상품명으로는 플라빅스라는 약이 미국 FDA의 허락을 1997년에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환자의 획기적인 치료로 부각을 됐는데요. 제가 레지던트 할 때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현재에도 그 약을 드시는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이게 시판이 되면서 그 효과가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회사도 마케팅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그때 한창 40대 50대 초반으로 의사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그 약의 탁월한 효과를 보고 뇌졸중 심근경색증 있는 환자들 뿐만 아니라 1차 예방으로도 써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좀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약이 많이 쓰이면서 계속된 임상 통계들을 보다 보니 1차 예방에서 써서는 더 문제가 크다 라고 해서 벌써 10년 넘게 1차 예방으로는 쓰지 말라는 권고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이제 현재로는 한 65세 넘어가시는 분이다 보니 자기가 한창일 때 쓰던 약을 업데이트가 안 돼서 계속 쓰고 있다가 환자가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의 위험도가 별로 없는 사람조차도 먹다가 넘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뇌출혈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장출혈 위험 요소에 노출을 시키는 일들이 꽤 다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떤 분은 거의 비타민식으로 오시는 분마다 콜레스테롤 약하고 이 플라빅스나 아스피린을 처방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난 10년 동안 넘어진 후에 응급실로 오셨는데 뇌출혈을 하신 분들을 여러 명 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제가 지금 플라빅스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문제가 없는 벌써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이 있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 플라빅스를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먹지 말라는 거고, 이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이 벌써 한번 있으신 분은 그 약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을 때 만약에 그 약을 드셨는데 장출혈이 계속 오거나 아니면 자주 넘어지시는 분이라면 뇌출혈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이런 약을 어쩔 수 없이 끊어야 될 수도 있는 분들이 나오기도 하고, 심장에 스텐트를 넣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항혈소판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그리고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2년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이 될 수도 있고 그 약을 절대 끊지 않고 반드시 드셔야 되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1차 예방으로는 필요 없다라는 말은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콩팥내과 전문이다 보니까 콩팥 환자만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콩팥 환자들이 심근경색증, 뇌졸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근경색증 환자와 뇌졸중 환자도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신장내과 학회에서도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이 없었던 환자에게 콩팥 문제만 있다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1차 예방으로 이 플라빅스나 아니면 아스피린을 써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통계조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찾아본 가장 최근 들어 나온 논문 종합해서 리뷰를 한 논문인데요. 그동안의 임상 통계 논문 113개를 리뷰를 해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임상 자료들을 모아서 보니까 4만 명의 콩팥 환자에서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엔타이플레이틀렛 항혈소판 치료, 항응고 치료제를 썼을 때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 있을까, 문제가 더 있을까 하는 통계 자료를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항혈소판 치료를 콩팥 부전증 환자에게 했더니 심근경색증이 일어나는 빈도는 줄였고 하지만 출혈의 빈도는 높아졌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사망을 하는 빈도는 줄지 않았다. 사망률에는 효과가 없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 빈도는 낮았지만 출혈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콩팥에 문제 있는 환자분들께도 1차 예방으로 항혈소판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처럼 신부전이 있으신 환자 중에서 항혈소판 치료를 1차 예방으로 하는 것을 추천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환자에 따라서 의사의 자량에 맡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이 없었던 환자라고 하더라도 콩팥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 혈전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의사가 그 환자를 보고 그 환자의 전반적인 상황에 맞게 치료를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콩팥 환자가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높아지긴 했지만 암이 있다든지 이 환자의 활동 빈도나 아니면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 이분이 밸런스를 잘 못 잡아서 아니면 다리가 좀 약하셔서 넘어지는 빈도가 많다든지 이런 다른 이유 때문에 출혈의 위험도가 높다든지 한다면 이 약을 쓰지 않는 게 좋고 혈관이 막힐 위험도가 높아지는 질병만 있고 다른 거는 안전하고 비교적 건강하다면 그 약을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환자의 각각의 정확한 치료는 이런 유튜브에서 듣는 게 아니라 자신의 담당 의사와 정확한 진료와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는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영상을 15년 전에 만들었다면 아니면 이 영상이 10년이 지나면 제가 말하는 게 다르게 변할 수도 있고 다른 약이 나오고 더 좋은 치료가 나온다면 1차 예방으로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는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거기에 맞게 최적의 치료를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가끔 그렇지 못한 상황들을 보다 보니 안타깝습니다. 항상 공부와 업데이트를 해서 건강한 미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